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크라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또 야무지게 여러분들에게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 제목은 클릭 안 하고 못 빼기겠지라는 제목으로 그래도 한국 자유가 오답이니 와 오늘 센데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야기랑 좀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뭐였냐면 뭐 본 사람 알겠지만 베트남에서도 이미 한국 남자가 국제 호구로 유명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의 셋업 수준으로 탄 때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위험한 게 있다. 항상 저는 뭐기에 뭐든지 얘기를 해주려고 하자는 여러분들에게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달렸어. 그래서 처음 댓글은 4050 스윗남들이 그저 오빠 소리에 해볼래 해서 지갑을 연다. 마음은 청춘인 오빠들 이런데 나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나도 이제 나서 40대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남자의 로망이라니까 그런 게 있었고 반대로 야 이건 진짜 많이 위험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 정도로 이제 봉인 게 유명하면 봉일 정도로 이게 유명하면 한국 남자들이 흑화하고 각성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와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 더 무서운 건 국제 결혼에 이런 위험성이 있어도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자유보다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 어바니 형, 도대체 한국 자유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러면 나도 한 번씩 그게 궁금하긴 해. 나도 왜 우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한 번씩 엉뚱한 말을 하는가? 나도 궁금하긴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 와중에는 이런 이야기 해주는 유튜버가 없다. 어바니 형 팬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이야기 해주는 유튜버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 넷브락치야. 저 사람 넷브락치야. 내 방송 맨날 오는 사람이라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백수엔 시간 빌게이츠인데 어바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학력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 한국어를 잘한다,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실제로 한국 여자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 베트남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리틀 김쉬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내 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 근데 베트남 국결 이혼율이 20% 언저리다. 업체혼이 대다수여도 이혼율이 20%다. 과거 베트남 업체혼 유행할 때 4050 아재들을 포함해서 20%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저 기사를 보면 그냥 국결을 못하게 하려고 빠미 언론이 또 빠미짓 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약간 그 빠미 언론이 토악질 나오는 짓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오늘은 그걸 떠나가지고 오늘 말했던 이 베트남 국결 이혼율은 과연 20%일까 정말로? 나는 이런 거 못 참잖아. 요새는 남자들도 주변도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항상 거짓말을 못 참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석해 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그 결혼율, 이혼율을 정확하게 통계로 측정하려면 따로 그걸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10년 결혼 유지를 이런 것들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근데 거기 보니까 내 옛날 기억에 10년 안에 결혼율이 빠그라지는 게 거의 35%가 빠그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혼율 보통 보면 한 50%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 근데 그건 이제 당인연도로 봐서 그렇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결혼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약간 과장되게 나온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10년 주기로 따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이게 근접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던 끝에 시기열을 조금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총 결혼 횟수랑 총 이혼 횟수를 다 합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노가다를 했어. 2012년인가 잠깐만 내가 한 2012년부터 그걸 다 합쳤거든. 결혼 건수를 다 합쳐서 내가 일일이 다 계산했거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그래서 요걸 딱 전체를 놓고 결혼 혼인 건수를 보면 이게 약간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국제결혼 시기열을 놓게 길게 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냐면 2000년 초반대거든. 아직까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다가 실제로 국제결혼 자체가 이게 늘어난 거는 5년 상간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분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똑같이 줄어들던 시기가 포함이 된 거니까 똑같이 줄어드는 시기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국제결혼이 늘어난 시기에 이렇게 하면 이혼율이 되게 낮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다 합쳐도 10년을 합쳐도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유의미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10년 동안 결혼 건수를 내가 다 합쳐봤거든. 다 합쳐보고 다 이혼을 해봤거든. 이혼율이랑. 그래서 대충 내봤는데, 뭐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 그 결과가 일단은 전체 혼인 건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국제 결혼이랑, 그러니까 그 국내 결혼 건수를 따로 떼서 볼 수가 없어서, 통계청 자료를 딱 보니까, 합산해서 다 돼 있어가지고, 합산한 전체 이용 건수 따로 뽑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국제 결혼만 따로 뽑아냈고 약간 이렇게 작성이 됐거든. 그래서 그걸 보게 됐을 때는 2012년부터 전체 혼인 건수를 다 합치면 289만 건이 나왔어. 289만 건. 그리고 이용 건수는 118만 건이 나왔고.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이혼율이 거의 보통 우리가 나오는 것대로 이제 높게 나지 한 40% 정도가 나왔다고 하잖아. 그래서 정확한 이혼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길게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 40%의 수치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를 대입해서 보는 거지. 다른 나라 국적별로 이혼 건수가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합쳐봤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 남자랑 중국 여자의 혼인 건수를 다 합치잖아. 그 지난 11년 동안. 그러면 한국 남자 중국 여자 혼인 건수는 45,751건이 나왔어. 45,751건이 나왔고 이혼 건수는 28,435가 나왔어. 이렇게 해서 단순해서 이혼율을 보게 되면 62%가 나온 거야. 더 높지, 그치? 그 김치보다 더 높은 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이혼율이 낮게 나온 게 20%가 그런 관점에서 20% 나온 게 그게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였어. 그래서 뭐 사실 혼인 건수 자체가 높지가 않지만 근데 그걸 길게 다 합쳐보니까 총 11년 동안 혼인 건수는 1만 533건이 나왔는데 이혼 건수는 2215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게 2215. 물론 이것도 일본 가서 보면 또 달라. 일본 후생성의 이혼율을 보면 여기 거의 2배가 나온다 보면 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 여자랑 국제 결혼을 할 때는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게 좋아. 웬만하면. 여러분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대학 나오고 그런 이상 아니면 약간 단순한 노가다 같은 거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본 여자도 개무시 오지게 합니다. 남자. 거기 이미 이짐의 강국이란 거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게 나왔고 마지막 그러면 한국 남자랑 베트남 여자 혼인 건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 남자 베트남 여자 혼인 건수 다 합쳐보니까 53,651건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혼 건수는 17,327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단순 합산해서 이혼율을 계산하면 32%가 나왔어. 한국보다 안전해. 한국보다 안전해. 그러니까 전체 혼인 건수에서 이걸 만약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제 결혼만 놓고 볼 때는 국제 결혼이 이혼율이 더 낮게 나오거든.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단순히 저건 매매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 매매혼이 분명히 매매혼이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왜 더 적게 나오냐면 우리는 지금 2023년 한국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선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베트남 가봤어? 베트남 가면 여자들이 고강도 노동을 기본적으로 해요. 거기는 막 12시간씩 막 서빙하고 애들이 거긴 그리고 주 6일째란 말이야. 거기 막 일하고 그리고 걔들 놀 때 어떻게 노는 줄 알아? 막 그 호치민 광장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박스 깔아놓고 박스 위에서 그 홀짝홀짝거리면서 놀아 진짜. 그리고 길바닥에서 노래방을 못 가가지고 어제 술 많이 마셨다. 노래방을 못 가서 길바닥에서 노래를 불러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감정이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동유럽 여자 지금 요새 많이 하잖아. 러시아 슬라브 애들 허관을 마누라 팬단 말이야. 갑자기 그 이상한 애 생각나네. 근데 막 진짜 허관날 슬라브 애들 여자 오지게 패걸로 유명한데 한국 남자 보고 매너 없다고 말하는 이상한 놈이 있었거든. 그 우즈벡 애들 우즈벡으로 돌아갔나 모르겠는데 그 새끼 근데 그런 여자들 관점에서 한국이 진짜 스윗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상대성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혼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 이게 12년이면 12년 때만 하더라도 그게 되게 많았을 때란 말이야. 되게 많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도 같은 한국말을 하는 한국 자보자 이혼율이 낮게 나오는 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사기라는 게 네가 당하면 100%가 된다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좀 약간 좀 이직 같은 거 할 때 좀 시간 좀 길게 잡아가지고 길게 결혼하고 가서 꼬시면 되는 거 다이다이 치면 된다니까 진짜. 나도 베트남 가서 국제 결혼할 뻔했어. 내가 베트남 갔는데 여자애랑 야스는 내가 못했거든. 왜 못했는 줄 알아? 여자애랑 밥 먹는 건 되게 쉬운데 여자들 그렇게 굳히게 들어온 거 있잖아. 너 여기서 나랑 하면 날 책임져야 돼. 이런 거. 난 그게 딱 그게 보이니까
야 그냥 씨 안 하고 말지. 난 그러면 안 하거든. 근데 보통 남자들은 거기서 거짓말하고 기어이 먹고 도망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오빠 나랑 하려면 날 책임져야 돼. 그러면 오브 콜스 와이나 이러고 한번 어거치게 하고 사랑한다 이씨 이러고 그리고 같이 오면 된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여튼간에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 내용은 뭐였냐면 그냥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 한국 남자 베트남 여자 이혼율이 20%라는 그 덧글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20%라고 볼 수는 없어 사실. 그리고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혼율이 어떻게 나온지는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이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하거든 그게 10년 유지율 같은 걸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넓은 시기를 놓고 봤을 때 특히나 그리고 국제 결혼이 굉장히 높아서 피크를 찍었을 때 똑같이 감소하던 시기부터 이제 늘어난 시기까지 10년을 포함해서 봤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있거든 사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누구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무서운 거 김치 아니야 중국이야 알았지. 가장 무서운 거 중국이고 두 번째가 우리 김치가 나왔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하지 않냐 진짜. 좀 너무하다 이거는. 아니 아직까지도 그래도 주류가 요즘 들어서 야 젊은 애들이 베트남 많이 가거든요. 지금 와서는 30대들도 많이 가. 대기업 30대 중반 찍고. 근데 옛날에는 40대 50대가 주류였단 말이야. 불과 10년 전이면 다 당연히 그게 주류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포함해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좀 이게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알았지.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원하면 해야겠지. 근데 내가 항상 말한 건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갖고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제시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복돌이 우리 복돌이 이거 내 복돌이 주제가 내가 만들어준 건데 이거 나중에 레코딩 한번 해야겠다. 차 자 그러면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